그러한 징후 중 하나는 협응 능력, 즉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의 감소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물건을 잡지 못하거나 던져진 물건을 잡거나 떨어뜨린 물건을 잡는 것 등 예전만큼 도구나 식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정밀함과 미세 조절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서투르게 되고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돌아다니다 부딪히는 것을 더 많이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셔츠 단추 잠그기, 신발끈 묶기, 넥타이 매기 등 미세 운동 능력이 예전만큼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약간의 경미한 떨림, 즉 예전에는 없었던 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운동 조절 능력 감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이 치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시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뇌세포가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만큼 정밀하게 활성화되지 않고 예전만큼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가 서서히 퇴화하고 있다면 이는 치매 가능성을 높입니다. 치매에 대해, 다른 어떤 질병 과정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잘못된 표준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질병이 갑자기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없는 한 건강하게 살고 증상이 없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쩌면 50세쯤에 몸이 좋지 않아 의사에게 갑니다. 그러면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단을 마치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인식합니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아프게 된 것처럼요. 그리고 이를 다루는 표준적인 방법은 물론 약물로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더 좋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어쩌면 80세쯤에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것처럼 마치 이런 식으로 흑백처럼 단계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관점과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양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100% 기능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연은 처음에 우리에게 매우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 20년을 공짜로 얻기 때문입니다. 몸이 발달하고 퇴화가 없습니다. 몸은 발달하고 구축하며 강해지도록 조건화되고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쯤에 기능이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매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매년 몇 %의 기능이 손실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문턱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증상이 나타나는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그것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표준 모델 안에 있다면, 즉 약물로 증상만 치료한다면 이제 기능을 더 추가하지 않고 근본 원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몸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것을 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0% 기능이 남을 때까지 계속 감소합니다. 기능적 관점과 뇌의 중요성, 20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는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 기능적 모델을 이해한다면 언제부터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을까요? 모든 신체 부위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예비 신체 부위는 없습니다. 선택사항인 신체 부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뇌가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생계, 기능, 품질을 위해 뇌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뇌는 당신의 삶의 질에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 건강과 삶의 질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또한 가장 재생하기 어려운 장기 중 하나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한 방향으로만, 즉 내리막길로만 움직인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장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보다 더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지 능력, 당신의 뇌 기능이 특정 지점 아래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되돌릴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뇌에 의존합니다. 누군가에게 더 나은 것을 먹이면 심장은 어쨌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몸의 특정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뇌가 필요하고 삶의 질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재생하기 위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이든 기능의 이 연속선상 어디에 있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가 가장 중요한 장기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더 빨리 이해할수록 우리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기능을 더 잘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자로서 많이 접하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괜찮아요. 제 아이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면 이제 제대로 먹고 그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정크푸드가 있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일주일은 잘 먹을 수 있지만 아이들 음식, 아이들 빵, 아이들 정크푸드가 집에 있어서 저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성인 자녀의 식단,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크푸드가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뭘 하고 있나요? 왜 아이들이 쓰레기를 먹고 당신이 있는 곳처럼 진단을 받게 되는 곳에 결국 도달하기를 바라나요? 그들이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일찍 먹는 방법과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걷는 방식, 자세, 움직임, 다음 징후는 걸음걸이, 자세,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을 약간 끄는 셔플링 걸음걸이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걸음이 약간 짧아지거나 보폭이 예전처럼 길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발걸음의 활력을 약간 잃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부정하거나 웅크린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 이것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나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미묘할 수 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징후 중 하나는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깨의 내회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팔을 보면 몸과 평행하게 똑바로 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간 안쪽으로 돌아가 있다면 그것은 뇌가 손을 안쪽으로 돌리는 근육을 차단할 만큼의 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내회전은 스트레스의 징후이지만 뇌 퇴화의 징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것, 어깨의 내회전, 어깨를 으쓱 올리는 것, 손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동일한 메커니즘의 징후입니다. 주의를 기울였거나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라면 내회전과 함께 이 패턴의 일부로서 고관절과 무릎 굽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앞으로 나오고 손은 안쪽으로 돌아가며 이제 고관절도 약간 뒤로 가고 무릎도 약간 구부러집니다. 뇌가 강할수록 이 자세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러한 징후들을 어느 정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뇌와 신경학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진단 징후는 또한 치료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관찰한 후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다면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어깨가 안쪽으로 말려 있다면 뒤로 움직이고 이것을 연습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발걸음에 더 활력을 불어넣고 무릎을 곧게 펴고 고관절을 펴고 똑바로 선다면
당신은 실제로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할 경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할수록 실제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뇌를 더 많이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뻣뻣함과 유연성 부족, 걷는 방식과 움직임에 관해서 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약간 더 뻣뻣해 보이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예전처럼 부드럽고 유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균형 또는 공간인식 변화. 다음으로 균형 또는 공간인식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직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관찰하고 인지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서 있거나 걸을 때 약간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거나 직접적으로 비틀거리거나 그냥 비틀거리는 것 같아서 무언가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물과의 거리와 타이밍을 잘못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정된 물체든 움직이는 물체든 상관없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라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타이밍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걷는 동안 무언가를 하거나 걷고 동시에 도는 것일 수 있으며 한 번에 하나씩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먼저 멈추고 나서 돌아야 하는 것처럼 또는 그것에 대해 약간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근육과 몸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근육 경직처럼 간단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늘어나고 이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척추 경직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유익한 이유입니다. 요가는 대부분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뇌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신호, 즉 입력의 90%는 몸의 움직임과 중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척추에서 옵니다. 움직임과 공간인식,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불리는 에 있어서는 몸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합친 것보다 척추에 훨씬 더 많은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가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하면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척추 경직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척추 유연성을 유지한다면 이제 그 신호들이 흐르도록 허용하여 뇌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여기서 섣불리 오 마이 갓,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어요. 치매에 걸리는 건가 봐요 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것은 하지불안 증후군을 겪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뇌가 약간 약해져서 다리에서 오는 자발적인 행동과 신호 일부를 억제할 수 없을 때 말이죠. 하지만 염증, pH, 미네랄 상태 등 다른 많은 원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즉 경도인지 장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단어와 할 일 목록 또는 최근 사건조차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것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제 정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중 및 구성 능력 저하, 이 경도인지 장애는 집중 및 구성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고 처리하고 구성해야 할 다른 것들을 제대로 추적할 수 없을 때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작업 완료, 어려움, 복잡한 작업, 특히 지속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의 완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으며 작업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대화에서 길을 잃음, 정신이 산만하여
대화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변화,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에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느리게 말하거나 가끔씩 말이 어눌해져 특정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거나 형성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어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악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얼굴 표정이 감소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적습니다. 이는 생기 없는 말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감정 표현도 줄어듭니다. 말의 감정 표현은 당신이 얼마나 감정을 담는지, 억양, 변화, 당신이 만들어내는 말의 멜로디입니다. 감정 표현이 많지 않으면 평평하게 느껴지고 단조로운 소리가 납니다. 필체 변화, 뇌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키보드와 휴대폰으로 모든 글쓰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펜과 종이로 했던 것입니다. 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소자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제어하기 어려울수록, 쓰기 어려울수록 글씨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제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서 정말 지저분해지고 예전만큼 깔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민함과 분노 폭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더 과민해지는 것입니다. 욱하는 성질을 보이거나 분노 폭발을 하거나 또는 단순히 전반적으로 더 짜증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짜증이 나거나 분노 폭발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제대로 기능하는 뇌는 그것을 억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면에 뇌가 약간 약해지고 느려지면 그 분노 폭발이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위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거나 더 이상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에 예전만큼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과 우울증도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그러한 불안한 생각과 우울한 생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뇌가 더 잘 작동할수록 기분 전환이 더 쉬워집니다. 공감 능력 부족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왜 그들이 특정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거나 단순히 그들에 대해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피로도 더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을 취한 후에도 피로하거나 최소한의 노력 후에도 피로를 경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피곤해지지 않아야 할 정도의 활동 후에도 말입니다. 수면 장애와 잦은 낮잠, 또 다른 징후는 수면 장애를 겪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자주 낮잠을 자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임의 중요성. 하지만 저는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징후 중 절반 이상이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90%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뇌 입력의 90%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뇌의 목적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움직임으로부터 처리하기 위해 얻는 입력의 90%가 뇌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주스입니다. 뇌 기능과 움직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임과 관련된 징후에서 이러한 미묘한 징후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뇌퇴화 및 초기 징후, 그리고 우리는 움직임이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와 관련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전학 및 염증 등 치매의 다른 많은 측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야기한 모든 이러한 미묘한 징후들을 얻었다고 해서 치매와 100%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징후들이 뇌 퇴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발생하고 있다면, 뇌 기능을 잃고 있다면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것들이 바로 초기 징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질이 떨어지고 신경망이 퇴화하고 에너지 생성이 줄어들고 세포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고 움직임과 기능의 모든 측면을 제어하기 위해 동일한 빈도로 발화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예전만큼 빠르게,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방법, 그 퇴화를 늦추고 되돌리기 위해 오늘,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매일 무언가를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3가지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움직이고, 더 잘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더 잘 먹기에 대해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염증 식단, 대사 증후군을 피하는 방법, 독성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한 수백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더 잘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당신의 몸은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천 걸음을 걸어야 하고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매일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몸은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 잘 생각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더 잘 생각하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몸은 치유됩니다. 기분이 나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압도될 때, 뇌는 퇴화하기 시작하고 염증이 더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더 행복해지기, 건강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단순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더 잘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읽고 이완 운동, 호흡 운동, 명상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알려드려 죄송하지만 건강해지고 싶다면 행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감각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후각 감소, 후각 상실입니다. 특정 사물을 더 이상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커피 냄새가 예전만큼 흥미롭지 않거나 음식이 예전만큼 흥미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묘한 감각 손실의 징후는 소리를 해석하는 능력의 저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청력으로도 소리를 인지할 수 있지만 소리를 해석하고 소리의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듣고 있어도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소리를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력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빛을 인지하고 그것을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지만 그림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두운 조명에서 움직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물체를 예전만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행 기능 변화, 실행 기능에도 미묘한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분노 폭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뇌가 충동을 제어할 수 없다면 이전보다 더 자발적인 분노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과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꽤 쉽고 명확했던 결정 내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망설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발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무언가를 할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말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정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더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더 복잡하게 느껴지며 청구서를 추적하고 제때 지불하고 예산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큰 메시지, 하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팔 흔들림이 좌우가 다르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사소한 것이 뇌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한 번에 조금씩 개선한다면 우리는 또한 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 영상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리고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여 건강을 진정으로 마스터하고 싶다면 반드시 구독하고 종 모양 알림 버튼을 켜서 모든 알림을 설정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거나 미소 짓게 하거나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징후가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알려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당신의 이야기가 시청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당신과 같은 남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미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최고의 해는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해일지도 모릅니다.